자이스토리에서 질문 나온 거 먼저 봐보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것도 좀 봐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음, 네, 봅시다. 지불 방법이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죠. 그래서 0원을 지불하는 것은 방법도 아니고 지불할 수 있는 그 금액도 아니니까 그 조심해 주시고 어, 이거는 약수의 개수하고 되게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전이 3개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4개 있는 거죠.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먼저 구하면은 똑같은 100원이라도 5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1개가 방법이 다른 거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3을 하셔서 빵원이 되는 경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m이 되겠죠. 그러면은 59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그 금액의 수는 아무래도 100원이라도 이제 50원짜리 2개인 100원과 100원짜리 1개의 100원이 저희 방법에서는 다른 경우가 있는데 금액에서는 같은 경우니까 중복이 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해소해주는 방법은 50원짜리가 만약에 1개밖에 없으면 그 100원을 오해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50원짜리가 100원을 범람하는 그 경우를 생각해주면 되고, 예, 지금 100원짜리는 4개여서 500원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범람하지 않는 경우고, 50원짜리는 2개 이상이어서 범람하죠. 이렇게 범람하는 경우, 그 상위 단계에 있는 녀석을 아래 단계 동전으로 환전시키면 돼요. 네. 아래 단계로 짤짤이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원짜리가 원래는 3개였는데 몇 개가 돼버리냐면은 400원을 8개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원짜리 11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500원짜리는 여전히 2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1을 빼는 거니까 네, 35 이렇게 돼서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50원짜리 3개, 100원짜리 4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또 물건값을 지불하려고 한다. 어, 쓸 수 있는 거죠. 4개, 5개, 4개. 400원이니까 8개, 11개. 그 답이 근사치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제외를 시켜줘야 될까요? 아, 동전 2개를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다 쓰거나, 일부만 쓰거나, 제외한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좀 이게 범람의 경우가 50원짜리가 이제 초과가 돼서 100원이 되는지, 또 100원짜리가 초과가 돼서 500원이 되는지 이렇게만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사례를 어,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그 아래 단계의 화폐를 다 모두 고려를 해서 범람이 되는지를 봐야겠어요. 그래서 100원짜리만으로는 범람이 안 되지만 50원짜리도 모두 이제 통합하면은 범람이 되기 때문에 500원도 환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짤짜리로 말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우에서 59가지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0원, 1,400원을 다 50원짜리로 바꾸면 28개를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3개랑 해서 총 31개의 50원짜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 중에서 1을 빼니까 31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90개. 네, 이렇게 되는 거고.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데, 그래서 그 사각형의 자리라는 요소가 있고요. 네 가지 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색깔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 색깔, 6개 정사각형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보도록 해보죠. 규칙이 1이 적힌 색깔이 4개가 있으니까 그 색깔을 내가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정해진 거죠. 같이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요거는 이제 많이 봤던 조건이 되겠죠. 음. 자, 여기다가 하나 내가 깨닫지를 해볼게요. 여기다 A 색깔을 칠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인데 이제 5번을 할 때 이제 마지막 색의 어떤 그런 딜레마가 생기죠. 그 2번하고 4번이 이제 같은 색일지 다른 색일지. 그리고 2번은 A하고 무조건 다른 색이기 때문에 3번의 경우의 수는 헷갈리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색깔 1번하고 6번이 이제 가장 좀 핫플레이스니까 걔네 네 가지 먼저 색을 칠해주고요. 자, 경우를 두 개로 나눌게요. 2번하고 4번이 같을 때와 다를 때. 자,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같다고 했을 때는 A라는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색이 같습니다. A를 피했고요.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색깔을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아직 끝내면 안 되죠?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얘하고 얘는 색이 다르니까 두 가지 색깔을 3번도 역시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3번하고 4번이 이제 같은 경우였고요. 3번하고 4번이 다른 경우 봐보시면은 예를 들어 3번에 내가 세 가지 색을 칠했어요. 그럼 4번은 이제 피할 곳이 두 개가 생기죠. 얘랑 얘랑 달라야 되니까 두 개. 그래서 두 개를 피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몇 가지일까요? 네, 그렇죠. 한 가지죠. 피할 게 세 개나 있잖아. 얘네들도 다르고 얘랑 또 얘네도 다르니까. 한 가지 색칠 대주고요. 지금 아직 안 한 게 이 녀석이 있죠? 이 녀석은 여전히 두 개를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2고 여기 12고 12로 묶어주면은 48 곱하기 2가 되니까 답은 96 이렇게 나오겠죠? 어, 66번.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길은 네 가지, B에서 C로 가는 길은 세 가지, A에서 C로 가는 길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A에서 C 도시를 갈 때 왕복하는데 B 도시를 한 번만 거치는 경우의 수. 하는 과정을 스스로 하시오. 얘가 이제 특별한 조건이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B 도시를 한 번은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경우를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갈 때 B를 건드리고 가는 거, 돌아올 때 건드리고 가는 거,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이렇게 경우 나눌 수가 있겠죠. 갔다 올 때 두 번 다 건드리면 안 되고요. 갔다 올 때 둘 다 안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이렇게. 갈 때 B를 건드리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어, 쉽게 말해서 질러가지 않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는 이 가운데 있는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의 법칙이고 얘네들은 고배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그 합의 법칙인 그 길로만 와야 돼요. 두 가지 이렇게. 음. 만약에 이제 이 길로 돌아오면 B를 또 건드리게 되니까요. 선생님, 이는 방금 합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왜 더 하나요? 돌아오는 것까지가 문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돌아올 때 아직 2를 곱해야 됩니다. A에서 C까지 가는 길만 요구를 했을 때는 얘네 둘은 곱하고 얘는 더하게 되겠죠.
명령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도움이 필요하다면 곱하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길은 왕복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필요하니까요. 이번에 이제 올 때 돌아올 때 여기다 한 주풀이로 가겠습니다. 자, 갈 때는 건드리지 않아야 되니까 저 두 개로 가야 되고요. 올 때 3 곱하기 4 이렇게 건드리면 되니까 똑같은 숫자죠. 24가 나오겠네요. 저기 뭐야 48이 나오겠네요. 정답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다음에 F75 가볼게요. 정육면체고요. 8개의 꼭지점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맞아. 이거 좀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기 뭐야. 한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두 모서리. 그러니까 지금 베이스적인 상황이 꼭지점을 3개 택하는 거잖아요. 그 3개 택해서 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 삼각형의 그 아이덴티티를 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여기 애들 여기 지금 몇 명 모였어 할 때 한 명만 세는 방법도 있지만 애들 다 민증을 거둔 다음에 그 민증 개수 장수를 세는 이런 방식으로 셀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 카드가 뭔지, 아이디 카드가 뭔지 우리가 저희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그렸던 것처럼 이런 삼각형이죠. 이런 삼각형의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이런 두 모서리를 공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모서리를 반드시 공유를 하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 빗변의 길이 하나당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직각의 개수를 세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정확하게 부합이 되는지 이거를 봐야 되죠.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 A 먼저 구해보시죠. 자, 그래서 얘를 저기 가는 걸로 그 아이덴티티를 찾아볼게요. 얘하고 공유하는 거 할 수 있죠. 얘하고 얘도 되고요. 얘하고 얘도 되고요. 근데 얘하고 얘를 같이 동시에 공유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런 삼각형이 안 나와요. 얘하고 얘도 안 되죠. 얘하고 얘도 안 되죠. 얘하고 얘도 안 되죠.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웃하는 두 변을 골라야만 하네요. 이웃하는 두 변. 그리고 이웃하는 두 변은 우리 다 지금 우리 다 하나하나 종료도 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2차원 대각선 하나당 하나가 나오죠. 2차원 대각선 하나당. 이렇게 3차원 대각선에서는 두 변이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 세는 걸로 대신한다? 2차원 대각선. 이걸로 대신 셀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각선 하나당 삼각형이 하나가 부합이 되니까 그 한 면당 대각선이 두 개씩 나오니까 12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그러니까 모서리 한 개만 공유하는 그 삼각형의 또 아이덴티티를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저거를 만족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변이 그 반드시 공유되는 그 유일한 한 모서리라고 했을 때 다른 모서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 하나를 주인공으로 잡고 되는 거 뭐 다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니까 이제 점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요. 그 변과 점 하나. 그래서 다른 점, 이 점 고르면은 방금 했던 그거 나오고요. 이 점 고르면 되고요. 요 점 골라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요 점 고르면 또 안 되고, 요 점 고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 하나당 이제 한 모서리를 공유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녀석이 각 변마다 두 개씩 있으니까 두 개 곱하기 모서리의 개수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3차원 대각선의 개수를 세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봐보세요. 그걸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당 이제 여러 개가 달려있으니까 그 여러 개가 몇 개 달려있는지를 세던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서리 하나당 이런 식으로 다른 점, 얘기 안 되고, 얘기 안 되고, 얘 두 개씩 되니까, 두 개씩 되니까, 어, 모서리 하나당, 모서리당 두 개니까, 모서리가 총 몇 개예요? 8개잖아요. 16개가 나오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서리당 두 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고. 선생님 굳이 좀 라임을 맞춰서 대각선을 말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대각선을 주인공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3차원 대각선. 이 3차원 대각선 요거 하나당 그 3차원 대각선이 총 몇 개가 나오죠? 여기서 여길로, 여기서 여길로, 그다음에 여기서 여길로, 여기서 여길로. 이렇게 4개가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4개 나온 거 맞죠? 그래서 하나당 아마 4개씩 나오는 게 확인되는데 그 4개를 좀 찾는 게 쉽지가 않죠. 3차원 대각선 하나, 2차원 대각선 하나. 뭔가 좀 기준이 좀 잘 안 잡히는 그런 느낌? 네. 오케이.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거 얘기하겠어요? 이런 거 얘기하겠죠. 자, 그럼 이런 삼각형을 세는 거는 뭘 대신해서 세면 될까요?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연습을 세는 방법. 자, 얘네들은 2차원 대각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어떤 변도 공유하지 않는 저거의 개수. 여기 있는 요 2차원 대각선 하나를 저기 주인공으로 잡아보면 저 주인공 하나당 몇 개의 이러한 유의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죠. 자, 변이 하나 결정됐을 때 삼각형이 되려면 꼭지점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이 변이 지금 고정이에요. 이 삼각형 고르면, 이 점 고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골라도 되나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되는 거다. 이 동그라미란 변이랑 별, 원, 꼭지점 고르면은 이렇게 삼각형 됩니다. 별 여기 또 해보면은 얘는 안 되죠. 이 변을 공유하니까. 얘는 되죠. 별 2. 얘 어떤가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변 하나 공유하죠? 안 돼요. 여기는 뭐 원래 있는 그거고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 제안을 해준 것처럼. 어떤 대각선 하나당 그 2개씩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세면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 중복을 또 제외하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주인공이 이제 얘로 바뀌었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그려진 이 하얀 중복이 몇 개 나올까요? 이 퀴즈에 잡혀보세요. 그러니까 저걸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대각선 하나당 저기 대각선이 총 몇 개 있죠? 하나, 둘, 여기 6면체니까 하나당 2개씩 있으니까 12개가 12개 대각선이 있고 그 대각선 하나당 2개씩 삼각형이 나와요. 이게 근데 절대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중복이 몇 개인가요? 3개인 거 아시겠나요? 이런 하나의 삼각형은 3번 세지게 됩니다. 한 번 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일 때, 얘가 주인공일 때, 얘가 주인공일 때. 그렇게 세게 되면은 이제 8개가 나오게 되고, 6개는 이제 또 이제 다른 기준, 그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생각으로 할수록 더 이제 힘이 강력해지는 단원이라고 했죠. 자, 요 삼각형을 예시로 봤을 때, 그 삼각형에서 그 삼각형을 특정하는 이러한 그 꼭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이게 위쪽, 뒤쪽, 앞쪽, 뒤쪽에 이렇게 점이 하나씩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 마주보는
그러니까 저거를 연결을 하면 하나의 이제 그 3차원 대각선이 되잖아요. 그 3차원 대각선 하나당 그 삼각형이 하나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없죠. 두 개가 생기는 거죠. 8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런 식으로 꼭지점 그 두 개가 꼭지점이 총 8개가 있는데 이렇게 한 쌍이 그런 게 둘로 나누면 총 저런 게 이제 4쌍이 있는데 어떻게 8개 나왔지? 8개. 그러니까 요거 안에서 이제 요렇게도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저기 정육면체하고 어떠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이렇게 가운데 둥둥 떠 있는 그 삼각형의 경우 첫 번째 방법. 2차원 대각선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2차원 대각선 하나당 어, 그 일단 중복의 개수가 3개이고 이 개수가 6개, 2개. 이게 어떻게 나왔었죠? 2차원 대각선 요거를 뽑힐 때 저기 꼭지점의 개수를 세보면은 그 별이 2차원 개수 그러니까 2차원 대각선의 개수는 총 몇 개였냐면은 2개씩 6면 12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당 이제 나머지 한 점을 고를 때 2개의 점이 있으면은 그 C 조건에 만족하는 그 삼각형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얘 그 3개 중에 하나를 봐야 되니까 3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 두 번째 기준은 3차원 대각선을 보는 건데 C 기준에 부합되는 삼각형을 하나 예시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을 때 이제 이 삼각형을 대신해서 쓰는 어떤 ID 카드라고 봤을 때 이 ID 카드 하나당 또 요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존재하니까 우리 이제 정류면체 저 3차원 대각선의 개수는 4개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2 곱하기 4 이렇게 해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75번이었고요. 다 이거 더하면은 정답은 확인하고 가죠. 계속관계. 그러면은 B가 제일 크고 A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C이고 그 개수가 16, 12, 8이 맞을까요? B, A, C 순서. 네. A랑 B랑 같나요? 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이게 그러면은 얘네가 그 개수는 혹시 몇 개나 있죠? 그건 해설지를 봐야 되나? 그러면은 이제 A하고 B 2차원 대각선. 그치? A가 이제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이었죠. 두 모서리. 공유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말하는 건데 아까 내가 이거를 이제 2차원 대각선 그 하나당 그러니까 2차원 대각선이 총 12개가 있는데 2차원 대각선 하나당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죠. 어, 잠깐만 그 개수가 2차원 대각선 하나당 두 변을 공유하는 게 이렇게 하나랑 그다음에 얘를 선택하면은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얘를 선택하면 또 이렇게 저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기준을 잡습니다. 2차원 대각선이든 3차원 대각선이든. 근데 일단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원 대각선을 3차원 대각선을 잡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3차원 대각선을 잡으면 이제 두 변이 절대 공유할 수 없어 보이니까. 2차원 대각선의 기준을 잡으면 삼각형 결정이 되려면 점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되죠. 이 대각선을 잡았다라는 거는
이 점하고 이 점이 이미 골라진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또 되는 걸 하나 골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거 별 하나, 별 둘. 얘를 고르면 안 되죠? 얘를 골라도 안 돼요. 얘를 골라도 안 돼요. 2차원 대각선 하나당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되고, 그럼 다른 경우와 중복되는 게 있느냐? 중복되는 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2차원 대각선이 다른 2차원 대각선을 또 쓰지 않잖아요. 어,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이 16개가 되는 건데, 저기 16개네. 잠깐만요. 계속 이런 B만 보정을 하면 되는데, 이 모서리가 이제 그 공유되는 그 하나의 특정 모서리라고 했을 때, 걔는 다른 경우하고 무조건 교집합이 없는 서로소죠. 이 모서리가 그 공유할 때랑 이 모서리가 경우할 때는 이제 교집합이 없으니까 한 모서리로. 그래서 각 모서리당 그 기준당 몇 개씩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고, 네, 2개씩 나오고, 아까 그렇게 해서 이제 16개가 나왔던 거죠. 네. 아, 모서리가 12개죠. 네. 그러네요. 모서리가 12개니까 각 2개씩 있으니까 24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한마디 좀 코멘트를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각 경우에 대해서 어떤 역시 기준을 잡고서 그 기준마다 몇 개가 있고 그 기준이 되는 게 몇 개가 있는지를 이렇게 세보는 방식으로 세는데, 자, 먼저 두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거를 두 개 고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2차원 대각선을 하나 고르셔서 2차원 대각선 하나당 2개씩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2차원 대각선이 예를 들어서 기준일 경우에는 다른 2차원 대각선이 기준일 때하고 전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2차원 대각선의 그 개수마다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니까 2차원 대각선은 12개, 그래서 그게 2개씩, 24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2개씩 나오니까 그 모서리가 12개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 C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을 정해 보면은 이런 삼각형이었는데, 얘는 이제 3차원 대각선 하나당 2개씩 나오니까 3차원 대각선의 개수는 4개니까 3, 4, 12 이렇게 해도 나오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 이거 이제 그 모서리의 개수가 총 12개였죠? 저기 뭐야? 2차원 대각선의 개수가 2차원 대각선 하나당 역시 또 얘가 반드시 이제 포함되는 모서리라고 했을 때 그 되는 녀석이 이제 2개가 있었잖아요.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음. 2개가 있는데 근데 중복을 생각해 줘야 되죠. 이 삼각형 하나는 아무래도 기준을 얘로 잡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얘일 때 한번 세질 거고요. 주인공이 얘일 때 세질 거고요. 얘일 때 세개지니까 3분의 1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75번이었고, 그 다음에 206번. 무리함수 문제인데요. 주어진 fx의 그래프는 3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일 텐데요. x는 12로 둘러싸인, x는 12가 뭐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해보죠. 그 부분을 a, 얘를 a로 보겠대요. 그다음 f의 역함수, 인버스와 xy축, x는 3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3에서 이 녀석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버리고, 역함수를 파란색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진 2차 함수의 아래로 블록의 일부의 이제 녀석인데요. 이 녀석이 이제 x는 3, 그리고 xy축.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b가 되겠죠. AB의 넓이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y는 x 대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3이고 이렇게 가는 공률이랑 이렇게 가는 공률이 똑같은 녀석이잖아요. 대칭 이동한 거니까. 네, 그래서 3 이후로 가는 x축이랑 3 이후로 가는 저 y축이랑 이런 거 똑같기 때문에 네, 이거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넓이 합을 구하는 방법은 네. 이게 3부터 12까지 둘러싸인 거니까 여기가 12가 맞는지를 이제 봐야 되죠. 12가 맞는지. AB 넓이의 합. 음. 여기가 이제 3,0이니까 여기가 0,3으로 간 건데요. 여기 이제 12,FA잖아요. 그 12,F10이잖아요. 여기는 그 내가 여기를 12로 잡았을 때 여기가 이제 F12가 X값이란 말이에요. 구하라고 하는 게 AB의 넓이 합이었으니까. 그러면은 X가 3일 때 F 인버스 3에서의 그 함수값이 12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네. 혹은 F12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해 보면 그 루트 9니까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점의 좌표가 12,3이었기 때문에 그 녀석이 대칭 이동한 이 점은 3,12일 테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이제 특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더 AA 갖다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36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조금 답을 쓰기 예쁜 말로 추리게 되면은 넓이 합을 구하는 과정을 구하여라. 이 그림을 잘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A 더하기 B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복사되는 이 그림을 그려 넣으신 다음에 3 곱하기 12로 계산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확인하는 거 포인트. 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됐죠? 그러면은 저거 우리 기출문제집에서 그래요? 그럼 그 몇 번이죠? F74요? 79요? 네. 모서리는 12개가 있는데요. 모서리 모서리 3번과 대각선 한 번을 지나 G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일단 문제가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 뜻대로 한번 되는 거 봅시다. 모서리 3번과 대각선 한 번을 지나 대각선이 3차원 대각선, 2차원 대각선, 2차원 대각선을 말하는 걸까요? 대각선 12개 중 여기서 가르치는 대각선은 이제 12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2차원 대각선을 가리킬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 3번과 대각선 한 번을 지나 G에 도착하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 한 번 지난 모서리나 대각선 수는 다시 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자, 저 루틴대로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죠? 모서리 3번, 대각선 한 번. 대각선 한 번 이렇게 간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약간 돌아가네요. 네. 좀 특별한 녀석이 저 대각선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대각선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각선이 딱 저렇게 한 번 있기 때문에 눈에 띄거든요. 대각선 기준. 음. 그러니까 그러면 대각선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일단 A에서 H로 갈 때 대각선인 경우가 있겠고 모서리로 이동하다가 또 대각선을 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이제 H를 경우해서 가는 경우 어떤 점을 잡아서 어,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이는데 안 그러면 혼란스럽겠죠? 음,
자, 그럼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일단 모서리로 이렇게 하나 갔어요. 그러면 이제 모서리를 두 번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을 한번 내려가서 하나, 둘, 이렇게. 이런 거 몇 번 하다 보면은 아, 뭘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구나라고 감이 좀 잡히게 되거든요. 모서리 두 개를 갔어요. 그 다음 대각선은 뭐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모서리를 따라가는 경우를 이제 A1, A2, A3라고 할게요. 대각선을 지나는 경우를 B 이제 1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B1의 위치가 이제 몇 번째에 놓이냐도 또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될 건데,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자, 가장 처음에 대각선을 질러가는 경우부터 해보겠습니다. A에서 대각선을 2차원으로 지르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좀 균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면 다 대칭을 이루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 H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 F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는데 H로 간 다음에 이제 G로 모서리 세 번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결국 디귿자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디귿자 모양을 그리는 경우는 사실상 이 질러가는 경우를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HG를 감싸 안은 면이 몇 개인지를 보면 되거든요. 두 개잖아요. 네, 그래서 H에서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거나 네, 가는 경우가 없겠죠. H로 가게 되면 G로 바로 못 가니까 E로 가거나 D로 가거나 한다. 하나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대칭성을 잘 이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대각선은 이제 두 개가 생겨요. 근데 그런 애들이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번 진행을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경우의 수에서 대칭성을 이용했는데 정류면차니까 그 대칭성을 이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한 변을 진행하고 나서 대각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A, B까지 진행을 하고 대각선을 G로 그으면 안 되죠. 도착이 벌써 해버리니까. 그때도 그 경우의 수가 네. 근데 뭔가 좀 확신이 드는 방법은 아니네요. 뭐 2로 갔을 때 두 번에 가는 게 두 개가 있죠. 어, 자, 처음에 B로 가는 경우랑 D로 가는 경우랑 그 2로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요 절차에서. 그러니까 요 절차에서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대각선을 질러가는 경우가 B에서 그 2차원 대각선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얘는 안 되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절차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 하나, 둘이 있으니까 또 두 개씩 있죠. 정육면체니까 각 경우의 균일성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개, 12개. 근데 이게 그렇게 좀 확신이 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다른 방법이 왠지 얘하고 같고 얘하고 같을 가능성 생각을 해보시면 A에서 G까지 가는 방법은 G에서 A까지 오는 방법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 대각선 먼저 가고 그 다음 변 세 번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G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얘랑 똑같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36개. 5번 맞나요? 이거 두 개는 좀 고생을 한 건 맞지만. 네네.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런 대칭성이 되게 되면은 저거 그
좀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 저기 뭐 책상 그 자리 문제 그 경우에요. 이렇게 경우의 수 쓸 때는 그 대칭성 이용해서 몇 개의 작업은 조금 고생을 하는데 나머지 곱하기 때리면 되니까 하는 그거. 어, 이거 그러면 이 정도 계산이면과 판단이면은 이거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에서 G까지 가는 방법은 결국 G에서 A까지 오는 거랑 그렇게 똑같은 거니까 이 경우는 이 경우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그 변을 타고 가는 경우. 어. 근데 여기끼리 또 중복은 생각할 게 없는 게 A에서 이제 대각선을 그을 때 F로 갔는지 여기 다 라벨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다 구분 구별이 이제 되니까요. 네. 정류면체랑 도형 자체가 네, 대칭성 이용하기 좋은 도형이고. 네, 이렇게 봐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질문 준 것 중에서 혹시 좀 애매했던 건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각선이 한 번이 있는데 그 대각선 한 번이 저 모서리 타는 세 번의 루틴 중에서 몇 번째인지를 경우를 나눠주신 다음에 가만 보자. 이거하고 대칭이겠네? 하고 생각하시는 거. 네, 보시죠. 그러면 저희 중노목 거 봐도 될까요? 그래서 다 볼 건 아니고요. 좀 체크 포인트만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들어오는 게 저기 여기 5번에 있는 대진표 문제. 어, 이거는 이제 많이 봤던 문제죠. 그래서 A, B가 결승전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가지를 중심으로 이 중심의 왼쪽, 오른쪽이 같으면 안 되죠, A, B가. 흩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요 대진표의 경우의 수는 그냥 외우라고 했죠, 세 가지. 그 컨비네이션 분할 분배해도 나오고, A를 여기 세워놨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고, 팩토리얼로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A, B가 왼쪽, 오른쪽 순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녀석, 지금 이제 나머지 들러리가 4명이잖아요. 4명 중에 여기 부툴에 한 명 보내주고, 그럼 3명이 남죠. 3명이 있을 때, 그 3명 중에 여기 A가 들어갔는데 그 A랑 붙을 사람 하나 고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한 줄 풀이로 이제 이 정도 문제는 한 줄 풀이로 쓱 푸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결승에서 만나는 거. 그다음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찝어봤거든요. 11번. 빠르게 한번 해볼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안 헷갈리는 딱 헷갈린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서 내가 집어봤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그래프 개형을 보시면은 그 x에도 마이너스 저기 y도 마이너스니까 a도 0보다 작다 이 판단 내리셨죠. 그 다음 시그니처 포인트를 보시면은 a가 음수니까 요거는 양수, 얘도 양수여야 되니까 b도 음수인 거. 요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1, 2, 3분면에 모두 지난다 요거기 때문에 저걸 갖고 내가 이제 원점 힌트를 줬죠. 아직까지는 이제 저거를 활용할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그 시그니처 포인트가 B, A인데요. 둘 다 음수니까 1번, 3번으로 추리는 게 진짜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찐 K가 뭐죠? A, B-1이 바로 그 찐 K인데요. 찐 K가 양수냐 음수냐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를 다 몰빵하고 담고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어요. A, B하고 1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이걸 어떻게 비교할까요? 네, 바로 이 사분면 조건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1, 2, 3분면을 다 지나려면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되죠. 요게 포인트 오브 포인트 오브 포인트 오브 리얼 포인트. 그럼 AB는 루트 2보다 큰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감소함수 개형.
이런 식으로 4분면 조건은 이제 원점과 비교를 하게 된다. x에다 0을 대입하거나 y에다 0을 대입해서. 네. 이 정도 봤으면 시험에서 이거 그대로 나오면 솔직히 이제 안 틀리겠죠. 근데 시험에서 갑자기 이걸 인카운트 했으면은 순간 당황해서 실수할 수 있는 딱 조금만 공부하면은 그 틀리지 않을 문제인 것 같아서 하면서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경우의 수 문제인데 14번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가장 쉬운 요소는 지금 남녀 학생 선생님이 있는데 가장 쉬운 요소는 선생님이에요. 왜냐면 선생님이 두 명인데 두 명의 자리를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펙토리얼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 조건도 많고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학생 중에 촬영 기사를 한 명 뽑을 거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다조건이 이제 마지막 조건인데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은 각 열에 위치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남학생이 적어도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냥 이건 다른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그 여사건으로 전체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남학생이 1열에 몰빵이 되어 있는 경우, 2열에 몰빵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남학생이 3명이 있잖아요. 남학생이 촬영 기사가 되었다면 1열 몰빵, 2열 몰빵의 상황이 모두 발생될 수 있지만 촬영 기사가 만약에 여학생이 됐을 경우에는 1열에 몰빵되는 경우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우를 어떤 기준을 갖고 경우를 나누게 되냐면은 촬영 기사가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균일성이 이제 달라지니까요. 근데 재밌게도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거랑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게 공교롭게도 똑같이 셋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줄풀이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학생이 쉬운 것부터 하자. 여학생이 촬영 기사가 되는 경우부터 해볼게요. 여학생이 촬영 기사가 되면 남자가 3명이기 때문에 남은 5명 배열하는 경우 뭐예요? 그냥 5팩이에요. 5팩에서 어떤 경우만 제시시켜주면 되죠? 남학생이 1열에 몰빵되는 경우만 제시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3팩 곱하기 끝인가요? 여학생도 배열을 해줘야죠. 2팩. 요것만 하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제 이 3의 성격을 좀 달리 봐주세요. 여학생 중에서 촬영 기사 고른 게 아니라 남학생 중에서 촬영 기사를 고른 경우. 따라서 2열도 뭐가 될 수가 있죠? 네, 저기 몰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5팩입니다. 근데 여기 1열에 몰빵되는 경우, 2열에 몰빵되는 경우인데 2열에 몰빵되는 경우가 쉬우니까 먼저 해보죠. 자, 2열에 몰빵되는 경우 남학생 2팩, 여학생 3팩.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이 1열에 몰빵되는 경우. 자, 요것만 그러면 제가 좀 빈칸 퀴즈를 낼게요. 이 경우가 뭐냐면요. 남학생이 지금 현재 2명 남았는데 1열에 몰빵이 되는 그 경우의 수를 한번 세 보시겠어요? 어떤 행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나요? 여학생은 한 명 끼긴 해야 되겠죠. 여학생이 어디다가 자리를 줄지, 누구를 데려올지가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 들어갈 숫자만 담백하게 식으로 써보시죠. 네, 10초 뒤에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셨을까요? 식을 불러주실래요? 네. 2팩, 그리고 더하기 2요? 곱하기 2요? 이렇게?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3팩은 뭐 때문에 3팩을 한 거죠? 여기 1열 배열하신 거죠? 3P1이요? 이게 3P1이요? 잠시만, 다시 쓸게요. 3P1, 그 다음에 2팩 곱하기 2,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럼 요거를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얘는 이제 묶어서, 3P1이라는 거는 이제 3C1이랑 똑같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학생 중에 한 명을 고른 것 같고요. 여기 2팩의 의미는 뒤에 남겨진 그 여학생을 배열한 그 경우를 쓴 거 맞나요? 그럼 이제 무슨 행동이 나왔냐면은 1열에서 배열을 해줘야 되죠. 여기 이제 이 1열에다가 배열한 걸 이렇게 두 가지를 넣었는데 왜 여기다 2를 곱했을까요?
네. 아, 먼저 그 세 개 중에서 여자애야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앉아. 이렇게. 어, 그. 근데 3페일은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을 고른 거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 깨트릴 게 이거예요.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랑 그 학생이 자리를 골라서 앉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학생이 한 명 더 있고 우리 세 명이 이제 학생이 있는데 야 지금 선생님이 심부름오래. 우리 중에서 이제 한 명을 고르는 경우가 따로 있고 선생님이 불러서 갔더니 야, 넌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걸레질하고 누구는 빨래해. 그 업무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 지금 한 명 남자애들이랑 같이 앉아야 되는데 누가 갈래라고 고르는 행동이 있고 그래서 얘가 에이씨 내가 걸렸어 하고 갔어. 그 다음에 남자들이랑 자리를 섞여서 앉는 그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골라졌죠? 그러면 그 녀석이 가갖고 먼저 자리를 앉힐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남은 자리 남자애 두 명이 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이 하나 더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서류를 받아보고 이제 거기엔 다 역사가 숨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헷갈리신 거예요. 세 명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골라진 애가 거기 가서 배열을 또 해야 되는 게 팩트인데 그 세 명 중에 하나 고르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는 거를 두 개를 뭉뚱그려서 한 번에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300 곱하기 300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조금 아다르고 어다르게 다른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 그 보세요. 여학생들이 3명이잖아요. 걔네를 3팩을 돌리세요. 선생님, 여학생들 여기 따로 앉잖아요. 3팩을 돌리면은 이렇게 볼게요. 자, 3명이 자리 배열을 할 때, 이 세 자리 중에서 이 자리는 축하합니다. 남자들 사이에 이제 저기 여왕벌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 자리인 거예요. 여기 앉는 애는 이제 여왕벌로 자동 선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애들은 그냥 2열에서 배열하는 애들이에요. 3팩을 돌려주시면은 여기서 배열하는 것과 여왕벌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남죠. 그 다음 또 3팩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남학생 2명이랑 거기 그 여왕볼에 자리를 셔플링 하는 거. 3팩, 3팩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잘 고민해서 마무리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기 3팩, 3팩입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시간 많이 썼으니까.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몇이죠? 6인데요. 3팩으로 묶어주면 6이죠? 자, 3팩을 묶어주면은 여기 5, 4니까 20이고요. 요거 2고요. 요거 20이고요. 요거 2고요. 요거 6이에요. 요렇게.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거 10이니까, 요거 30이니까, 내가 180이 나오게 됩니다. 저거만 좀 생각해 보시고. 180이래. 내가 뭐 한 거지? 잠깐만. 10, 잠깐만. 여기. 36이요? 네, 36이어서, 36에 요거 30이었나요? 네. 30이니까, 네, 108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였고요. 1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그 뺨 때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매운맛 첨가한 문제라서 요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시계 모양 많이 낯설죠. 요런 게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저희 뒤에서 그 기함수라고 배우는 건데 이거는 막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막 토나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특이긴 한데 설명을 들어보면 설명도 길지 않을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가 그 A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래요. 그래서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X에다가 한번 1을 대입해 볼게. 자, 그러면은 X가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요. 어떻나요? 두 식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x가 1이 이걸 만족시켜서 a의 원소가 된 그런 친구였으면 마이너스 1이 쌍쌍바로 같이 원소가 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근데 A의 원소가 홀수계래요. 뭐야 쌍쌍바면 짝수로 갈 텐데 홀수래. 그러면 그 다크호스가 누굴까요? 네, 0입니다. 0이라는 녀석은 대입하면은 F0은 0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열쇠예요. 그러니까 F0이 그래서 0이 반드시 A의 원소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좀 발문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F라는 함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F는 F 나름대로의 대응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대응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F라는 녀석의 그 성격을 들고 와서 여기다가 이입해보니 A라는 건 원소 몇 개겠군, B라는 건 원소 몇 개겠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홀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F0은 0 필수.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F0이, 그러니까 0이 이 식을 만족해서 F0은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F0이 없으면 쌍쌍바 때문에 무조건 짝수만 되니까. 자, 그래서 F0이 0이기 때문에 저 녀석이 홀수계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쌍쌍바 커플이죠. 2하고 마이너스 2가 쌍쌍바 커플이잖아요. 두 커플이 모두 다 A 조건을 만족해서 결론적으로 A 원소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한 커플은 아쉽게 탈락했어요. 3개의 그 원소가 될 수도 있고요. 둘 다 탈락했어요. 한 개의 원소가 될 수 있는 3가지 경우의 수로 추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조건을 봐볼까요? 그러니까 B 조건은 뭐예요? 상등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뺨 때리기잖아요. 근데 이게 포인트야.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이렇게 2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빨간색을 붙들고서 가장 많은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미 한 개가 나왔죠. F0은 0. 그래서 2개를 만들어줄 딱 한 개만 필요하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2가 영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요게 됐어요. 자, 요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추론인데 그러면 얘하고 커플이던 2가 뭐야 뭐 오빠 이거 골랐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얘가 만약에 이거 홀수일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이 쌍쌍바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은 이제 기함수라고 해서 X좌표가 뿔마 대응인 녀석들이 Y좌표도 뿔마 대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면 얘는 2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알았어. 나 우리 홀수계수 맞춰야 될게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야, 이거 만족하는 애 2개만 있어야 된다고. 야, 네가 들어오면 안 돼. 너네 오빠가 들어왔다고 해서 네가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일이 벌쳐지는 거. 그래서 얘는 2로 가는 거 금지. 그래서 1이나 마이너스 1로 가야 돼요. 왜?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이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말한 거. 2가 요거 2로 안 가는 거. 첫 번째 포인트. F-2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가정했을 때 F2는 절대로 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렇게 되면 왜 안 돼요? 그러면은 2개가 깨지니까. 2개 깨짐. 그래서 이렇게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는 소위 셀프 뺨을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등함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1도 당연히 셀프 뺨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야, 지금 얘도 쫓겨났는데 니네가 그렇게 갑자기 하면 되겠냐?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크로스 바인 경우가 있겠죠.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야, 니네끼리 그렇게 쌍쌍바로 크로스 해먹어 버려서 이거는 피할지언정 그럼 내가 강제로 이걸 가야 되잖아.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2가 셀프 뺨이 금지가 돼 있고 마이너스 1이 셀프 뺨 그거 안 된다니까. 그리고 지들끼리 둘이 크로스 플레이 안 돼요. 크로스 플레이 하면은 얘가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1이 크로스 금지예요. 그러면은 역시 또 얘가 똑같은 이유로 F2가 2가 되면 안 되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한 게 뭐냐? 바로 마이너스 1과 1과 2의 무슨 플레이? 팀 플레이. 우리 뺨 때리겠어. 그 팀 플레이가 돼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맞죠? F형은 0으로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저 A, B라는 집합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을 판단을 해보면, 우리 뺨때기에서 봤던 식의 모양이 나왔죠? F3이 I라는 거는 저게 되려면은 셀프 뺨을 때리거나 3인이 팀플레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F0은 0 고정이에요. 셀프 뺨을 때리는 그 자리는 얘가 하나 일단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얘네 4개 중에서 셀프 뺨을 때릴 녀석 하나 고르시고 나머지 3개가 이제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팀플레이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런 단어는 없지만 원순열이라는 걸 가르쳐 줬죠. 빼기 1을 한 다음에 팩토리를 하는 거. 그래서 2팩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8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계산식이 딱 담백하게 저거예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니은을 판단해 보시면 그럼 니은을 옳게 그 고치는 걸 공감하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A의 원소의 개수가 3인 함수 F. F가 A는 뭐였죠? 아까 그 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함수에서 우리 두 가지 이제 판단을 해봤어요. 하나는 이가 자기 빨간색 자기 이제 남자친구를 따라서 가니까 그거 안 된대요. 그거 하게 되면 이거 세게 된다고 막 난리 나고 경보기 울리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얘네하고 얘네가 셀프로 하는 거 같은 이유로 안 되고요. 크로스로 하면은 야 그럼 내가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 나타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얘네끼리 팀 플레이를 하게 되면 각각의 셀프 뺨도 안 되고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크로스가 안 되니까 그 이 A라는 게 어떤 녀석이었어요? 그런 크로스 플레이였죠. 크로스 플레이. 기함수 놀이. 그 기함수 놀이를 할 수 있는 애들이 더 이상 없게 돼요.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그 기함수 놀이.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니까 함수값도 너가 3 가졌어? 알겠어. 그럼 내가 마이너스 3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저기 기함수 놀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추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0 말고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1개 또는 3개 또는 5개라고 했죠? 1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개수는 없어요. F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1개만 가능합니다. 네. 니은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리바이브 하고 마치면은 자 그겁니다. 첫 번째는 가족권을 보고서 쌍쌍바를 관찰을 하시고서 이제 F0가 필수구나 요거 골라주시고 두 번째는 F3이 이제 I면은 이게 이제 그 뺨때리니까 한 명이 그 FX거나 저거 I여야 되는데 요거 보시면은 얘는 일단 저기 셀프 뺨으로 갔고 그 여기서는 그 경우의 수가 남은 게 3명이 팀플레이 하거나 4명이 싹 다 그 셀프 뺨을 때리거나 팀플레이 하나 플러스 하나 셀프 뺨인데 4명이 다 셀프 뺨을 때리는 경우는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셀프 뺨을 하나만 고르시고 3명은 그 저거 플레이 해갖고 요거 디귿이 오히려 더 쉽고요. 니은은 A의 원소의 개수인데 A는 그 기함수 놀이로 이렇게 이 커플끼리 서로 함수값을 또 커플링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이 마이너스 2인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얘가 뭘 골랐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얘 이제 혼자 남겨졌잖아요. 한 커플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는 커플이 둘이 쌍쌍바를 고르게 되면은 얘가 이게 따라가서 여기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깨트리니까 쌍쌍바 안 되고 얘가 여기로 가는 거 안 되고 3명이 이제 저기 세트 플레이만 가능해서 그 세트 플레이에서는 저게 안 나온다고요. 저기 커플 조건이 안 나온다고요. 커플 조건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쌍쌍바는 둘이 같이 돼서 1하고 마이너스 1이 다 A집합으로 추가가 되거나 혹은 둘 다 안 되거나 그건데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그래서 얘도 얘를 따라서 그 기함수 놀이 못하니까 안 되지. 얘네 둘이 기함수 놀이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기함수 놀이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요 녀석이 유일한 거죠. 얘가 기함수 놀이가 되려면은 자기 짝꿍을 데려와야 되는데 짝꿍을 데려오면 큰일 나는 게 이것 때문에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0만 기함수 놀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뭐 심화 개념이나 이제 어려운 어떤 추론 과정이나 저런 식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마풀이나 그냥 일품 정도를 풀어보고서 그런 뺨 때리기나 이런 개념을 전혀 정리하지 않은 학생이 이 문제를 보면은 거의 이제 숨도 아예 못 쉬었겠죠. 근데 뺨 때리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름 뭐 그런 추론도 해보고 그러면은 당장 매끄럽게 답은 안 나오더라도
이제 뭔가 그 문제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면은 솔직히 그렇게 막 막막하진 않거든요. 범접할 수 없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수학에서 약간 멘붕이 오는 거지. 뭔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뭔 말인지 알 것 같으면 그렇게 그냥 멘탈이 깨지는 않아요. 19번, 18번까지 봐볼게요. 20번은 조금 어려운데, 그 20번은 그 포인트 한번 짚을게요.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일단 18번은 좀 풀어보시죠, 지금. 18번하고 19번. 18번, 19번은 제가 30초씩만 드릴게요. 그냥 좀 읽어보는 그런 느낌만. 18번은 저기, 어렵진 않아요. 지금 방금 수업한 거는 제가 집에서 저도 오늘 좀 일찍 가거든요. 어, 어, 30분에 들어올래? 가자마자 올려드릴게요. 그럼 요거는 좀 빨리 봐볼게요. 네, 이두 문제까지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남학생이 홀수 번호에 앉아야 되니까 홀수 3개 중에서 남학생 자리 2개를 좀 빼두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홀수 자리에 앉는 남학생끼리 둘이 배열할 수 있죠. 그냥 나머지 3명은 편하게 앉으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복이나 결실의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으려나? 예를 들어서 1, 3번 야 남학생 자리니까 앉지 마. 남학생 A1, A2 앉았어요. 근데 이 2, 4, 5를 이제 편하게 배열하는 과정에서 남학생 A3가 홀수를 앉게 됐어요. 그래서 어, 네, 홀수를 앉게 됐어요. 이 경우를 두고서 A2, A3가 저기 뭐야? 중복되지 않는 그거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가야 되죠. 이 문제는 사실 남학생이 2명인 게 조금 에바의 문제였어요.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원래 남학생을 3명을 줘야 더 헷갈려지거든요. 남학생이 3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 내가 그린 이 상황이 바로 중복이 되잖아요. 남학생이 이제 홀수 자리에, 아니구나. 하여튼 저게 이제 막 중복되는 그런 가능성을 줘서 그 중복을 제끼는 거. 그걸 좀 줬으면 더 헷갈렸을 텐데. 2명밖에 없으니까, 남은 3명이 저기 여자밖에 없으니까 저럴 일이 없죠. 남학생 2명인 걸 놓쳤네. 그래서 난이도 이게 중이하고. 자, 요거는 내가 왜 잡았냐면은,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최소값 구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여기 A, B, B, B 이거 다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걸 선생님 그거요. 이거 최소값이 그 찐 K 루트니까 루트 2고 여기가 찐 K 저거 절반이니까 여기 루트 6이니까 2 루트 6이니까 2 루트 6 곱하기 저기 루트 2 나누기 2 하면 루트 12가 정답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할까봐 일부러 좀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4수삼에 나왔다고? 잠깐만요. 요게 4 빼면 2 루트 저기 3, 40이니까 2 루트 3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2 루트 3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6이죠? 네, 여기 루트 6이죠?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두신 거잖아요. 그럼 루트 12잖아요. 그 4 루트 3이 답이거든요? 루트 2K요? 요거요? 이거요? 네, 그러니까 2 루트요. 이거 곱하면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해야 되잖아요. 밑변이 2 루트 10이요? 어,
루트 6 2배면은 2루트 6 아닌가요? 네네. 네네. 아, 그러구나. 아, 잠깐만. 아, 잠깐.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뭔가 착각했나 봐요. 맞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미안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막히면은, 여기 a, a분의 2, b,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이거 저희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나갔고 해도 산술기하로 나가긴 하거든요. 네, 그걸 시작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나오죠. 어, 네. 맞죠. 예. 네, 맞습니다. 혹시나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그렇게 점의 좌표를 두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되니까. 밑변이 제일 짧을 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밑변이 가장 짧은 순간이랑 높이가 가장 짧은 순간이 뭔가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있어서 막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없으니까요. 밑변이 될 수 있는 요 길이의 최소가 되는 요 컨디션이랑 높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밑변이 이렇게 되면은 높이가 더 짧아질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것 때문에 혹시 헷갈리는 상황이 생기면은 네, 문자를 두고 해도 근데 결국에 이제 요거랑 같은 답이 나오긴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얘기를 해봤어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밑변이 최소가 아니에요. 대신에 높이가 최소잖아. 약간 이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여기서는 밑변이 최소예요. 근데 높이가 아까 걔가 더 짧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엉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푼 거는 그 분명히 여기까지 최단 거리가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이 삼각형에서는 지금 밑변하고 높이로 봤을 때는 그게 뭔가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해봤어요. 혹시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저기 뭐 그런 요소가 있거나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요. 네, 20번 문제는 저기 살짝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것도 좀 약간 수능 스타일 추는 문제인데 일단은 좀 넘길게요. 제가 이렇게 푼 자국만 좀 남겨드리고 이거는 잠깐 10초 커멘트만 할게. 이 구간함수로 오른쪽에는 무리함수고 왼쪽에 저건데 저기 2차 함수인데 여기 뭐야 1대1 대응이니까 여기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야 되죠. 끊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에서 중근을 갔는데 a분의 15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가 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연결된 여기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 방금 요 문제가 된 요 점을 지났을 때 그다음 여기를 접하고 여기서 두 점을 통과하는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네, 그거 이용하시면은 저기 그 두 경우가 8분의 1과 2이다. 그러니까 이게 작을 때가 8분의 1이고 여기 때가 2겠죠? 네. 그래서 또 fx는 2에서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2가 바로 꼭지점이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고 네, 시험 잘 보시고